도동서원은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향에 의해 전해진 성략은 정몽주로 이어지고 길제와 김숙자와 김종직을 거쳐 김굉필에 의해 조선 도학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굉필은 문묘에 종사된 동방오현의 선두주자입니다. 김굉필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1568년에 현풍 비슬산 기슭에 사우를 지어 향사해 오다가 1573년에 쌍계서원으로 사익되었습니다. 그러나 1597년 정유재란으로 서원이 소실되자 1605년에 김굉필의 무덤 아래 현 위치에 보로동서원이란 이름으로 중건됩니다. 그 당시 지명이 보로동이었답니다. 그러다가 1607년에 도동서원으로 사익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명은 도동이죠. 이처럼 한 서원에 쌍계서원, 도동서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익을 내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도동서원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일입니다. 도동서원이 한눈에 보이는 다람쥐에는 김굉필의 시비가 써 있는데요. 노방송이란 시입니다. 길가의 소나무, 한 그루 늙고 푸른 소나무 길가에 서 있어 수고롭게 오가는 길손 맞고 보내네. 찬 겨울에도 너처럼 변치 않는 마음, 지나가는 사람 중에 몇이나 보았느냐. 김굉필이 소나무를 보면서 느낀 것을 표현한 시지만은 소나무가 곧 김굉필 자신의 마음과 같다. 그런 느낌으로 읊은 시라고 봐야 되겠죠. 도동서원은 앞으로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 뒤로는 나지막한 대니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대니산에서 한자 대자는 머리에 일대자고 미는 공자의 자인 중리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니산이란 공자의 정신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의미의 산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대니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그 앞에 도동서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동서원 세운 후에 뒷산 이름을 대니산이라 했겠죠. 그만큼 도동서원은 공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동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건축 중 가장 규범적이고 전형적이며 건축적 완성도와 공간 구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문인 수월로가 있고 또 강학당인 중정당이 서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중정당 앞으로 원생들의 숙소이자 공부하는 곳인 거인제와 거의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정당 옆에 서원에 필요한 책과 그 책을 찍는 판각을 보관하는 장판각이 있으며 뒤에 사당 출입문, 내산문이 있고 또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 옆에는 사당 부속 건물, 전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전체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고직사라고 하는데요. 서원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기거하는 곳이자 서원의 선생과 학생들이 식사하는 곳이기도 되고 또 서원의 양식을 보관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또 서원 앞쪽 아래 왼쪽에 신도비각이 있는데요. 이 신도비각에는 신도비가 있습니다. 이 신도비에는 사당에 모신 김굉필의 내력과 또 이 사당을 중건하는 데 큰 힘을 쓴 정구의 내력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서원 앞에는 수령 400년 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김굉필 은행나무라고 명명되어 보호하고 있는데요. 1607년에 김굉필의 외증손인 정구가 도동서원 중건 기념으로 식수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의 서원에는 이처럼 오래된 은행나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은행나무는 공자가 제자를 가르칠 때
은행나무 아래서 가르쳤다고 해서 그곳을 은행나무로 만든 단, 행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김갱필 은행나무는 좀 머리 부분이 번개라도 맞은 듯 그렇죠. 이건 제가 관광렌즈로 찍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 현장에서 가보면 정말 오래된 은행나무의 그 수령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뒤로 하고 서원을 향해 걸어가면 맨 앞에 나타나는 건물이 정문인 수월루입니다. 단층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 워낙 화창한 날씨라 햇빛에 비친 수월루가 뿌옇게 보이지요. 수월루는 처음 서원에 들어설 때는 없었는데 1855년에 서원의 제도를 갖추려면 누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건설되었으나 1888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73년에 중건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깨끗하고 비교적 새로워 보이지요. 수월이란 찬 강물을 비추는 밝은 달, 한수조월이라는 주자의 식구에서 따왔습니다. 이 수월로 2층 누마루에 올라 앞을 바라보면 낙동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눈이 확 트이고 밝아지는 느낌이지요. 수월로 아래로 난 문으로 들어가면 경사진 공간을 활용한 계단식 정원이 나오고 다소 가파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면 내 심성의 주가 되는 근본을 찾아 부른다는 의미를 가진 환주문이 나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는 주인을 부른다 하지만은 내 심성의 근본을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 정면에 음과 양이 조금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중용의 상태를 의미하는 강학당인 중정당이 나옵니다. 이 중정당에서 보아 오른편에 원생들이 기가하며 공부하는 숙소인 거의제가 있습니다. 중정당은 높이가 무려 150cm에 달하는 기단이 눈에 띄는데요. 크기와 색깔이 다른 돌들을 빈틈없이 서로 맞물리게 쌓아 마치 조각볼을 깁듯이 하나하나 짜맞추고 있어 강학당의 아름다움과 위용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도동으로 사용한 것은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판 글씨는 명필 한석봉이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원에는 한석봉이 쓴 현판이 몇 군데 걸려 있는데요. 모두 글씨가 훌륭합니다. 중정당에서 보아 왼편에 있는 원생들의 숙소인 동제 거인제는 인에 거한다는 의미를 가진 건물인데 제가 촬영을 갔을 때는 보수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정당에서 보아 오른편에 있는 원생들의 숙소인 서제 거의제는 의에 거한다는 의미를 가진 건물입니다. 중정당의 중정과 거인제와 거의제의 인과 의, 그러니까 중정 그리고 인의는 김갱필의 도학 정신을 상징하는 개념인데요. 이 같은 개념은 성리학의 철학적 기초를 세운 북송 주도니의 태극도설 중 성인은 중정인리로 온갖 일을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위주로 하여 사람의 표준을 세웠다 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 전체가 북향이라 실제로는
동제라 불리는 거인제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서제라 불리는 거의제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 방위에 관계없이 왼쪽과 동쪽을 오른쪽과 서쪽에 비해 우선시하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동서운의 담장은 음양의 조화를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장식 효과를 최대한 살린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전국에서 최초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판각은 서원에서 사용할 책과 책을 찍는 판각을 보관하는 곳이고요. 서원 앞에 계단식 정원에는 배롱나무와 모란이 심어져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식 정원 가운데에 난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가파르지만 제향 의례가 있을 때만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내산문이 굳게 닫혀 있지요. 사당에는 김갱필을 주양으로 모시고 서원 중건에 큰 힘을 쓴 정구를 종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사화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훈구파 대 살인파의 대립으로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들, 그게 바로 사화입니다. 이 살인들은 학자들 중심의 개혁파지요. 개혁을 할 때마다 기득권층의 훈구파의 저항을 받았지요. 그런 가운데 큰 화를 당한 4대 사건, 유명한 4대 사화인데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일어난 것이 무오사화입니다. 이때 이미 죽어 땅에 묻힌 김종직은 부관 참시되고 이미 땅에 묻힌 시체를 끄집어내서 다시 처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김갱필은 평안도 희천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벼슬길에 따라온 조광조를 제자로 맞아 학문을 전수했습니다. 이 조광조 역시 나중에 김효사화의 화를 입지요. 김갱필이 다시 순천으로 옮겨져 유배 생활을 하던 중 갑자사화를 당해 무참히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종 반정 이후 유림들의 청원에 의해서 복권되고 1610년에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김갱필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시문중심의 학문을 버리고 정몽주 이후에 끊어진 의리의 학문을 다시 열었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시문중심, 시와 글 중심, 그 당시 과거에도 시와 글 중심의 학문이었죠. 그러나 김갱필은 그걸 비판하면서 의리 중심의 학문을 부활시켰는데요. 원래 성리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의 원리를 형이상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성리학의 본래의 의미인 모든 만물과 인간의 심성을, 그 원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때 여기서 의리라는 것은 정의의 의리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원리, 이치 그런 의미입니다. 엄격한 규범과 질서 속에 조화를 추구한 도동서원, 조선 성리학의 도통을 이룬 김갱필의 학문과 덕행이 잘 나타나 있는 듯 합니다.